안녕하세요. 번더테이커 팀의 팀장 정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의 요약본을 더 정리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원전과 핵무기 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핵연료와 그러한 고준위 방패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심층 처분 부지로 선정된 육하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조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정책이 뭐였냐면 동의 기반 과정을 통한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제 미국 행정부는 두 개의 처분잔의 건설을 추진 중인데, 하나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방산 사용 후 핵연료 Defense SNF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재고량의 나머지 남은 것들을 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처분장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부지화 선정 활동을 결정을 할 때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부지 선정의 선례에 대한 이해는 그 결정을 명확하게 알리고 부지 선정 과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준위 방패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한 모든 국가들은 심층 처분을 선택하였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용 가능한 암석의 종류에 따라 정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분 구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다시피 디스포설 컨셉트로 나와 있습니다. 모함의 형성과 차벽 설계로 구성된 처분 시설의 설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함 형성, 차벽 설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패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부터 이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 보고서는 이제 처분 시설을 찾으려고 시도한 이제 미국의 에너지선과 같은 사업 시행자들이 있는 10개의 국가의 24개의 예시에 대한 그 역사적인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6개의 국가적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동영상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진행 중인 게 없죠. 그리고 핀란드,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의 사업 시행자들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의 당국, 어더리티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준비함으로써 부지 선정 단계를 지나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에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처분부지의 선정이 어려운 사회기술적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제를 하고 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부의 여러 계층들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러한 영향을 받는 선국민들은 당연히 자기들 목소리가 반영이 되길 원하고 종종 처분시설의 개발을 막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가치와 그들에 대한 그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아주 선명한 불일치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과학과 엔지니어링은 복잡하고 특수화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은 아마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무슨 단어일까요? 트레이드, 제가 여기다 적었어야 되는데 안 적었네요. 트레이드 오프. 아유, 죄송합니다. 글씨가, 예. 자, 트레이드 오프는 두 개의 정책 목표가 있으면은 이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그런 양자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어찌 보면 제로섬 게임과 비슷하죠. 하나가 만족되면 하나가 만족될 수 없는 그러한 그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가 이게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만족되지 못한 이러한 문제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패시지라고 통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처분부지 선정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인 그런 비유적인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있어서 두 개의 필터를 얘기하는데 여기 기술적 합성 필터와
그리고 사회 용인성 필터입니다. 용어는 각각 테크니컬 수더러빌리티 필터와 소셜 억셉터빌리티 필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해석을 한 거라서 정확한 용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은 그 용어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단어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사업 집행자들에 의해서 자, 그렇죠. 일단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회 용인성 필터가 있죠. 기술적 합성 필터는 장소들의 물리적 특성에 가장 관련 있는 시설들의 기반을 둔 그런 부지들을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사회 용인성 필터는 정치적인 단지, 에스테이트, 단지에 의한 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있고 영향을 받는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까지 기반을 두고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술적 합성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사업 집행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부지 적합 기준이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규칙이나 규제를 통해서 기술 적합성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묘사를 하는데요. 자, 부지 적합 기준이에요. 자, 부지 적합 기준이 뭐라고 했죠? 공식적인 규칙이나 규제를 통해 기술 적합성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묘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제 기준은 부지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 사업 집행자가 부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배제 기준이에요. 초기에 사용한다는 거죠. 초기에. 그리고 또한 이 배제 기준은 사업 집행자가 처분자를 구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마디로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준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함 특성 기준입니다. 자, 어떤 지질학적 특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설 개발을 거의 자동적으로 막히게 돼요. 이 필터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뭐 나는 이쪽에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배제 기준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함 특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함 특성 기준은 처분 구상의 특성입니다. 특성이고 특정한 형태로 개발된 처분 시설이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암석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괄적 기준입니다. 포괄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의 부지를 비교하는 데 사용이 돼요. 뭐 앞에 말씀드렸던 모함 이런 게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한 거겠죠. 사업 집행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준의 이런 종류는 그것의 장래의 환경을 잠재적 부지로 사용할 것인지 또 후보 부지로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점점 솎아내는 데 있어서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연관된 당사자들이 사업 집행자의 조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는 이런 부지 적합성 기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모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기반함이 바로 그 모함이거든요. 처음에 모질물이랑 기반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표토가 생기고 모질물은 또 있고 표토가 생깁니다. 위에 부식토가 있고요. 거기서 또 수십 년이 지나면은 심토가 생기고 그래서 표토, 심토, 모질물, 부식토도 있고요. 그 맨 밑에 기반함이 있죠. 이게 바로 모함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300m, 400m 깊이로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